투자 문제. 여러분 이제 이 투자 문제는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 투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일단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종목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도 저 같으면은 변동성도 줄이고 예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섹터 투자, S&P 500 섹터 투자, 기술 섹터 투자, 반도체 섹터 투자 그렇게 여러분들 ETF 몇 개 딱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ETF 몇 개. FTC 기술 섹터 투자 혹은 XLK 기술 섹터 투자 혹은 SMH, SMHX, XOXQ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보면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S&P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어떻고 미국이 중국이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H200을 여러분들 수익 금지한다는 이런 건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뭐 골로 가든 하늘로 가든 하성으로 가든 그냥 그렇게 ETF 몇 개 좋은 ETF 좋은 ETF 몇 개 갖고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자 이야기죠.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웬만한 분들은 한 10% 정도 하시고 변동성을 더 참아낼 수 있으면 조금 더 하시고 저는 좀 10%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스토아 철학.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공병호 TV까지 보게 되면 인간성 자체도 바뀌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이 시간을 보는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뭔가 하니까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좀 투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화폐, 역사 전부를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다루게 된 이후에 제 방송 콘텐츠가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역사, 뭐 정치, 경제 전부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 화폐 제도를 알아야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보시죠. 코노 돌란이라는 이 분이 이런 글을 자기가 처음 써봤대요. 의무주로 써야 되는 글을 제외하고 첫 번째 글을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스토아 학파 그리고 시간과의 우리의 관계 아주 잘 쓴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콘텐츠를 보면은 진짜 식자통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런 글을 한국에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글을 잘 쓴 겁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 전부 다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의 글 중에서 가장 똑똑한 콘텐츠를 여러분들 소화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식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 제가 건강해서 방송을 계속하게 되면 얼마나 이런 즐겁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ever written. 그냥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글 외에 이번에 처음 글을 써봤는데 이 글이 대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분입니다. 아마 투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블랙록에서도 근무했고 캡달 그룹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언체인지라는 회사의 세일즈를 담당하는 부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 같네 이분. 여러분들 글이 어떻게 시작되냐 어마어마하게 긴 길입니다. 글이 학생 때는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여름 방학 때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냥 대충 산 겁니다. 그래도 뭐 똑똑하니까 이런 블랙록에도 근무하고 캐피탈 그룹에도 근무했겠죠. 시간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랑하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시간을.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자산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고 일단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백본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가 현재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희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희소한 것처럼 시간이 희소하다는 걸 알겠죠. 다음에 이런 비트코인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기간이 10년 20년이 되고 세대를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내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각을 한 겁니다. 야, 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비트코인이 희소한 걸 알면서 시간이 얼마나 희소한 걸 안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돈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구입하게 되면 시간도 다르게 보고 돈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인생도 다르게 보고 화폐도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이 양반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시간 선호 마인드셋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시간 선호도가 낮다는 것은 미래에 큰 힘을 주는 것이고, 시간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소비에 더 여러분들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is more than just money. 돈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샀건 좀 싸게 샀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부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비트코인은 나를 낮은 시간 선호도의 사고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긴 시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즉각적인 만족보다도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 이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치 거울처럼 인류의 가장 유한한 자원인 시간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비춰줍니다. 만약 내가 비트코인이 완벽히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긴다면 나의 시간 동안 그와 같은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글로 아주 이름 아름답게 쓴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열광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선호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 입에서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팔 이유도 없고 내 당대 쓰고 갈 이유도 전혀 없는 거다. 이런 시각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줌아웃, 시야가 훨씬 더 확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의 여러분들 시계도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만난 이후에 제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래는 future was worth building toward. 미래는 축적해갈 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냥 소비하고 그냥 쓰고 쾌락 누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런 이해하면서 뭐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시야를 넓게 보게 되고 깊이 파고들수록 미래의 지평선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저는 10년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는 기분은 어떨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물려받을지, 어떤 유산을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인 미래는 구축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다시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내가 after diving into Bitcoin, 비트코인에 깊이 빠진 이후에 저는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에 깊이 몰입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 무의미한 관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쓰는 방식을 넘어서, 돈을 저축하는 방식을 넘어서, 돈을 투자하는 방식을 넘어서 내가 처신하는 방식, 업무에 임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제 관심사는 경제적 자유를 넘어 개인적 성장이나 더 높은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단순히 유망한 미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 보시죠. 세상에는 두 가지 완벽한 희소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데 방송 들을 때 진지하게 방송을 하는데 잡담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왜 나무라느냐. 방송을 여러분 들으면 몰입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희소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희소한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여러분들 본인이 뽑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담을 나누는 것 자체는 뭐죠? 이미 태도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There are only two perfectly scarce resources in this world.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희소한 것이, 진짜 희소한 것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성장하는 것보다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엔 단 두 가지의 완벽하게 희소한 자원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도와 같아서 여러분 시야를 넓혀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세대 단위로 생각하고 미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은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스토아 철학은 나침반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며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보조합니다. 자기가 현재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시계는 미래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심취하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주 멋진 칼럼입니다. 근래 읽었던 중에 가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용문을 소개해드렸고 스토아 철학의 개요를 이 글 개요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비트코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뀐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돈을 보는 시각, 저축에 대한 시각, 화폐에 대한 시각, 역사에 대한 시각, 후손에 대한 시각, 투자에 대한 시각이 이런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 글은
비트코인과 스토아 철학이 인류의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미래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낮은 시간 선호도, 스토아 철학은 통제 가능한 현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두 가지의 결합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개인이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평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이런 보시게 되면은 시간의 희소성을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인간의 시간은 세상의 가장 희소한 자원이고 이 희소성을 깨닫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기 인생이 여러분들 굉장히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할 때 사람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화폐 시스템과 시간 선호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법정 화폐 시스템은 돈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높은 시간 선호도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일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 투자가 가져다 주는 삶의 혁신이나 변화는 엔비디아 주식이 선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지 이런 철학적인 깊이를 줄 수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비트코인은 가치가 보존되는 단단한 돈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더 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서 이런 희망을 갖고 너무나 즐겁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낮은 시간 선호도로의 전환,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당장의 소비보다도 미래의 자유를 선택하는 절제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토아 철학의 핵심, 스토아 철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에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뭐죠? 뭐 폭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연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조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스토아의 시너지, 비트코인이 10년 단위의 긴 시야를 제공한다면 스토아 철학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는 나침반이 되어서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본은 전체를 다 현대사회가 법정화폐에 기반을 둔 모든 자산들은 사람들 하여금 높은 시간 선호도를 갖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낮은 시간 선호도를 갖게 만드는 특별한 자산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다음에 필요하시면 다음에 이름 찾으셔 가지고 한번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가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개념은 그냥 ETF 한 두세 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ETF. 그거는 뭐 제가 다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ETF, 성장성이 높은 좋은 ETF 이런 두세 개 정도 갖고 투자하면은 그건 뭐 충분합니다. 별도 여러분들 회사를 뭐 연구하고 뭐 테마가 어떻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그냥 검증받은 그런 섹터 ETF 박현주 회장 말씀처럼 좋은 섹터 ETF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어떻든 사야 되는 거죠. 이게 2022년 5월 3일 거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산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맨날 이러면 talk about it 그냥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방송을 꾸준히 들으면서는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맨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야기만. 여러분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 37,750달러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이런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가 5월 3일 날 2022년도 이야기할 때 가격이 37,750원이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이렇게 또 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 이런 글을 사진을 올린 겁니다. 크레딧을 비트코인에 엔지니어링하다. 이런 철학적인 여러분들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주 소개하는 스테판 박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의 신용을 설계하다.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는 MIT 출신입니다. MIT 동료하고 여러분들 공동 창업을 했죠. 지금의 마이크로 스트레치사를. 스테판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양자 컴퓨터 이미지는 딥플리저 극저온 냉동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뭐 마이너스 수백도 아래에서 작동하죠. 초유체 쿠퍼상 안에 있는 비트코인 전자등을 말입니다. 수백도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양자 컴퓨터가 작동되는 모양입니다. 영구적인 담보로서 최소 에너지 상태로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 극저온 상태는 자산이 움직이지 않고 가치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을 뜻하고 쿠퍼 페어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비유하고 엔지니어링 크레딧 인 비트코인은 신용을 공학적으로 정교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구축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에너지가 보존된 물리적 자산인 거죠. 전기가 투입된 거죠. 전기가 투입된 그것을 여러분들 보존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얼어붙은 에너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보고 있는 장치는 양자 컴퓨터 극저온 냉각 장치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에 극도로 차가운 냉동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게 초전도 상태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채굴에 들어간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수학적 정교함으로 꽁꽁 얼려서 영구적으로 보존한 에너지 결정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꽁꽁 얼려 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한 에너지 결정체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보면은 에너지가 얼어붙은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다음은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담보가 되고 있죠. 담보. 퍼머넌트 콜레터럴 담보입니다. 담보. 지금 상업은행과 보통 대출기관들의 담보는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죠. 인플레이션과 전혀 관계없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담보가 등장한 겁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신용을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종이 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퇴락합니다. 사람은 늙어가게 되면 중력에 따라 주름이 생기고 건물도 퇴락하고 훌륭한 기업들도 다 사그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전부가 변하고 변하는 퇴락과 여러분들 일치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물리적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디지털 코드에 기반합니다.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믿고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디지털 황금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담보물로서 아주 훌륭한 담보물이 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담보물이 등장한 거죠. 쿠퍼쌍과 비트코인 전자, 답글에 언급된 초유체 쿠퍼쌍은 물리학에서 저항이 전혀 없이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마치 에너지가 전혀 새어나가지 않는 최저 에너지 상태에서 자산 가치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가치가 훼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디지털로 변화되어 절대 썩지도 가치가 새어나가지도 않게 고안된 가장 완벽한 미래형 담보자산입니다. 담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본주의는 담보물의 기초에서 신용 창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게 되니까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담보가 여러분 등장하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소비합니다. 이미지 속 양자 컴퓨터 비유처럼 투입된 에너지는 디지털 코드 안에 얼어붙은 상태로 저장됩니다. 현실의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면 흩어지거나 손실되지만 비트코인은 초유체와 같이 저항이나 에너지 손실이 없는 상태로 가치를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지를 셰일리는 이것을 비트코인의 신용을 설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금융 시스템을 믿어주세요. 신뢰가 아니고 물리 법칙이나 수학 법칙 같은 공학적 확실성에 의해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산이 외부의 인플레이션 같은 데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최소 에너지 상태로 머물며 영구적인 담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훼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낮은 시간 선호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먼 미래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클 세일러가 목소리를 높여가 뭡니까? 비트코인 좀 사세요. 비트코인 좀 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격이 37,750불이었다는 거죠. 지금보다 여러분들 한 3분의 1 가격이었네요. 담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담보가. 앞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너무 담보물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보는 되게 부동산 담보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앤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스테판 박사가 좀 반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의 경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막고 있지만 중국은 수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앤손이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소개해드리는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비트코인 담보 수익 상품인 STRC는 11%를 제공합니다. 전자위안화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사가 이런 발행하는 연구 우선주인 스트레치 STRC는 11% 정도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11%를 연 11%를 12달 나눠 가지고 매달 15일 날 월 배당을 주는 겁니다. 월 배당이 이런 유명한 상품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소매 부동산 신탁회사인 리얼티 겁니다. 아마 한 5% 정도, 5%나 6% 정도 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걸 전부 다 사는 거죠. 리얼티의 이름들 기반은 부동산입니다. STRC 이름들 기반은 비트코인인 겁니다. 어느 게 더 이름들 더 튼튼하게 했으면 비트코인이 단연히 튼튼한 거죠.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는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인 국채, 미국 국채와 절대적 희소 자원으로 뒷받침의 약속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MSTR이 발행한 연구 우선주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부채 기반이고 하나는 에너지가 투입된 작업 정면 화폐 기반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증가하는 부채 부담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법정화폐 국채와 절대적 유한한 자산에 뒷받침되는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지불 약속은 서로 사과와 오렌지처럼 다릅니다. 하나는 작업 증명 기반의 돈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적으로 이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부채인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담보는 초기 단계입니다. 상업은행의 신용 창출은 주로 부동산 담보가 주를 이루고 있죠. 한국은 거의 70%가 부동산 담보에 의한 신용 창출입니다. 비트코인 담보 채택은 부동산 담보의 위험을 방어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주로 부동산 대출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한국은 주로 아파트.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상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는 삼중자산 개념 개발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읽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상업은행은 주로 70% 내외를 부동산 대출하는 겁니다. 주로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한국은 주가 돼 있고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40에서 50%입니다. 주로 중소형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이 많고 뭐 JP 모간이나 이런 회사들은 대개 13%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보 문제입니다. 담보 문제. 이 담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이게 시중 상업은행 이름 대차대조표를 보시게 되면은 차변 자산이라면 중요한 것이 부동산 담보입니다. 부동산 담보.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고 그다음 미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미 국채인 겁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사들인 주택담보증권 금. 그러니까 와이오밍의 루미나스 의원 같은 분이 10년에 걸쳐 가지고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자는 거 아닙니까? 금을 재평가해 가지고 1조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 국채 MBS 금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과잉담보가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부동산이 화폐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부동산 화폐와 부동산이
가장 효율적인 담보물이자 화폐적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최고도로 지금 다 어느 나라든 잡혀 있는 겁니다. 담보를 보강하는 게 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잉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 담보가 등장하게 되면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골드만삭스니 JP 모간이니 모간 스탠리니 전부 다 2025년을 전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담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사놓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하반기부터 소매금융에서도 비트코인을 담보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 보강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비트코인 담보가 이제 막 도입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좀 사는 겁니다. 뭐 5만 원치 살 수 있고 10만 원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2022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은 사놓고 기다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왜 은을 사냐 이야기죠. 어제 그래도 사람들은 뭐 고정관념을 버리기 아주 어렵거든요. 배운 사람이 더 심한 겁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 스트레치사가 여러분들 사업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갈긴 글을 여러분 제가 소개해 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글을 좀 자주 쓰신 분인데 한번 보시죠. MSTR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기존 은행들이 경쟁할 수 없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믿기 힘들 정도 성공적이었으면 이는 조금 두려울 정도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엄청나게 위험하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성공은 기존 금융권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의 방식대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행보를 늦추기 위해 설계된 규제 변화가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욕을 지금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무적인 그런 성공도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재무적인 성공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업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러면 어제 그제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너무나 성공적이거든요. 성공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존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 같은 걸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죠. 마크 합이라는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인데 STRC 여러분들 MSTR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한 게 가장 히트 작품이 STRC 스트레치라는 상품인데 이 스트레치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 주식만 가지고 새로 시장에 출시하는 이런 비트코인의 88%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81%를 산 겁니다. 새로 시장에 출시된 비트코인 공급량의 82%를 단 한 개 여러분들 우선주가 전부 다 살 수 있게끔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썰을 풀지만 이런 분은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발행한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그런 우선주가 매물로 나온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의 81%를 여러분들 다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는데 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은 시작입니다. 폭발한 진입니다. 그러면 은을 사시면 되는 것이요. 여기 이제 한참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데 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은 또 얼마나 대폭락을 많이 합니까? 역사적으로. 여기 라자소니가 그리고 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여러분들 성실한 조 바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능이 여러분들 공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채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돼서 금이나 은의 이런 공급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 이야기를 딴 데가 사시고 여기서는 그냥 지금 방송을 하는 중이니까 자 여기 보시죠. 라자소니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재무 자문가죠. 재무 자문가. 여기 보시죠. 저는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회계 및 재무 전공 학위를 갖고 있고 CFA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권에서 10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한 사람이 제가 배우고 투자했던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제가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 공부한 것은 매물 부용이었고 낭비한 시간과 돈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국 저를 비트코인으로 이끌어 주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요즘 다른 투자 관심 없어지고 오로지 비트코인 생각 얼마나 모을까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트코인 ETF 투자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ETF 투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는 뭐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이라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죠?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심오하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라자소니가 또 올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엔 주식 포트폴리오와 부동산으로 은퇴를 계획했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한 이후에는 인덱스 펀드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더 이상 자산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미국 주택 중앙값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투자자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라자소니 같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은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임대주택 이런 걸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익률 10%짜리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그냥 좀 사는 겁니다. 10% 정도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까? 자기 자산에.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금이 어떻고 은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돈이 많으면 하시고, 은이 희소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다 채굴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한참 이야기하는데 은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기가 최고면 자기가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양화를.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ETF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야기죠. 뭘 그렇게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들은 광고를 하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이번에 이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뭐 한 해 400개 500개 나오지 않습니까? ETF가.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어제 해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저축이고 MSTR은 투자고 STRC는 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아니 저는 4%의 여러분들 4%의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STRC를 사가 대출 금리를 커버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트코인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종목이 3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STRC는 배당입니다. 배당용 상품인 거죠. BTC는 저축이고 MSTR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따르는 투자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오네요. 여기 이제 이 조 버넷이는 2번째로 큰 MSTR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스트라이버에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조 버넷. 제가 항상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성실한 전문가다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크게 히트한 글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Singularity has begun. 싱귤레리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상품은 대단한 상품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천재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억의 여러분들 수억 명의 은퇴자들에게 광복을 준 겁니다. 광복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은을 왜 사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투자했기 때문에 자꾸 우기면 안 되고 은을 왜 살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 돈은 대체 투자가 가능한데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억수로 많으면 여기저기 하면 되지만 두세 개 이름 ETF하고 그다음에 두세 개 ETF에 금 ETF는 포함이 안 된다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냥 수익률이 낮은데 그걸 왜 투자하냐 이야기예요. 지금 뜨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는 시기에는 10년 이상인데 지금 뜨니까 사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 투자에 대해서 이런 가장 좋은 이야기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탕겐 CEO 이야기가 금 방어용 자산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에는 좋은 거지만 평화 시에는 손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규정상 금 투자하기로 안 돼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규정이 금 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 투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죠? 도널드 트럼프 발 관세 쇼크가 와가지고 한참 시장이 안 좋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탕겐 CEO가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라 이야기를. 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만 그냥 떠들지 말고.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쪽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쪽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발전으로 지능의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서 지능이 창출되는 모든 유무형 자산이 무한 공급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기존의 저축수단과 자산들은 복제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가치가 희석되며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채굴 기술이 발전되니까 결국 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늘릴 수 없는 완전한 디지털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만이 부를 보존한 유일한 앵커 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금도 좀 사고 은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ETF도 사면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이런 채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가장 성실한 전문가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싱귤렐리티의 시작, 특이점은 미래의 사건이나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 1월 3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희소했던 지능의 풍요화, 과거에는 지능과 지식이 희소했지만 이제 AI를 통해 지능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이 됐습니다. 가치 창출 비용의 붕괴, 분석, 코딩, 전략적 추론 등 과거에 비쌌던 지능적 작업들이 이제는 매우 저렴한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모든 생산품의 공급가임, 지능이 풍부해지면 금 채굴, 은 채굴, 주택 건설, 물류 등 모든 물리적 재화의 생산 효율이 극대화돼 공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금 채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존 자산 가치 희석, 지능이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풍요의 시대에 그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가장 성실한,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채굴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될 거란 이야기죠.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녹아내리는 저축과 경력, 지능의 비용 하락은 기존의 직업적 가치를 파괴하고 노력의 결과물인 저축의 구매력을 잠식시킬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만든 풍요로운 세상에서 생성된 모든 부는 역설적으로 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는 겁니다. 행편되면 계속 사는 겁니다. AI와 로봇 공학이 결합하면 금 채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산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더 많이 생산되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기술적 혜자를 통해 유지되지만 경쟁자가 진입하면은 이익 마진이 계속 낮아진 거죠. 2022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잠재 경쟁자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능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경계, AI는 더 많은 지식을 찾고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조해지고 가치가 변동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저장할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본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희석되는 곳에서 희석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금은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금 생산량이. 사람들은 금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금 생산량이 18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까지 100년 사이에는 금 생산량이 30배 증가한 겁니다. 앞으로도 무진장 증가하겠죠. 무진장. 그게 이게 시야를 넓히게 되면은 은이 절대 여러분들 무슨 대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한 분 말씀처럼 뭐 경기가 어떠니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엔비디아가 금수가 됐니 뭐 구글이 히트를 쳤니 테슬라가 여러분들 로봇이 히트를 쳤니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ETF 몇 개 싸고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는 겁니다. 뭐 딴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신문 보고 여러분들 무슨 뭐 주가를 예측하고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주식이 좀 유튜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간 금 생산량이 300배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하겠냐 이야기죠. 비트코인은 AI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는 결국은 한정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을 간단하게 만들자 이야기죠. 삶을 생각도 단순하게 하고 먹는 것도 단순하게 먹고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하고 투자도 단순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ETF 한 두세 개 하고 그다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섹터 투자하면은 ETF를 딱 두 개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술주하고 이런 반도체 섹터 ETF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는 겁니다. 세 개를 해야겠다 하면 S&P 500하고 여러분들 기술주하고 세 가지 하고 비트코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금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12.5%짜리 상품도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 세타 SATA가 12.5% 제공하네요. 그치? 여러분 저축용 비트코인 투자용 MSTR 변동성이 무척 큽니다. 예. 그다음에 배당용 STRC STRC라면 경쟁사 제품이 12.5%네요. 여기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는 가장 히트친 상품이 STRC죠. 돈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11% 제공하죠. 11%. 원금 훼손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품입니다. 진짜 괜찮은 상품이죠. 여기 보시면 STRC, STRF, STRK, STRD가 전부가 다 우선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통주에 희석을 하지 않고 주주들이 산 돈을 모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보니까 세타라는 게 있어서 SAT에 이게 뭔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예. 1,000만 불 정도인데 12.25%를 제공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싶어가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이게 MSTR하고 같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보유회사의 두 번째 큰 회사입니다. 스트라이버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용 원리는 거의 마찬가지 100달러 주변에서 여러분들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가격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스트라이버 연구 우선주. 그런데 금리가 여기 보시면은 12.25%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거죠. 이 회사 발행사가 스트라이버입니다. 비트코인 보유회사.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11%죠. 그런데 회사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12.25% 꼭 받아야겠던 사람은 이걸 살 수가 있는데 더 안전된 게 이 상품이겠죠. 11%. 예. 그죠? 예. 여기 이제 스트라이버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12월 달에 배당률을 또 올렸습니다. 12%에서 12.25%로. STRC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상품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건데 발행 회사가 다른 겁니다. 두 상품 모두 발행사가 발행 비용을 조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이제 세타는 스트라이버사의 상품이고 STRC는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상품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월 배당을 하는 시기는 15일, 매달 15일이고 마감일은 1일입니다. 그 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 그냥 예금하고 있는 돈 같으면은 변동폭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주식사가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보고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이런 돈 넣어놓지 마시고 완전히 여유자금이면은 그냥 이렇게 운용하면 되는 겁니다. 월 배당을 하기 때문에 매달 1일까지 갖고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15일 날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예금하면은 1년에 뭐 한 만 얼마 정도 버는 거죠. 그러면 12달만 나누면은 뭐 1,000 몇백 분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를 봐야겠죠. 회사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치사는 비트코인 보유 개수가 67만 개입니다. 스트라이버사는 12,000개입니다. 굉장히 회사 차이가 크죠. 시장 가치가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780억 불, 그다음에 스트라이브가 12억 불, 현금 보유액이 13억 달러, 스트라이버사가 5억 6,700달러니까 배당률이 좀 높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안정된 걸 택하는 게 낫겠죠. 이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사모기 위해 가지고 발행하는 우선주가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트라이브, 그다음에 샘너 사이언티픽, 메타 프렌드 일본 회사죠. 보야 인터랙티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단연코 이런 최고 회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자금이 많이 모일 겁니다.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나눠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구 우선주 참조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 상품을 배당이 필요하시면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투자도 여러분 간단해야 되죠. 뭐 투자가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삶을 가능한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투자도 굉장히 단순화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좀 이 실물 부분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주 섹터도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기술주 섹터는 대개 연평균 한 20%에서 22% 정도, 반도체 섹터는 25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S&P 500의 SCHG 같은 경우는 12% 정도 성장하죠. 나스닥은 13에서 15%, QQQM 같은 게 그렇게 몇 개 정도는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성장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성장주만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배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주로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BDC 모델 같은 걸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죠. 원금을 손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STRC나 이런 제품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어 가지고 주당 $100 주변에 여러분들 가격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은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수월하고 그다음 돈 생기면은 조금씩 계속 사는 거고 그다음 개별 종목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든지 삼성전자가 무슨 몇십만 대를 여러분들 돌파한 거냐 이런 게 전혀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 성경을 왜 써야 되냐 이야기죠. 그럼 정권 방송을 들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건데 매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비트코인은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재미있으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데 그게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더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런 방송에 좀 많이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전부를 다 다루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죠.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운영되고 역레포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포괄적인 공부를 전체 물리학까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정도니까 그렇게 이런 흥미진진한 분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확신한 것은 뭔가 하니까 5년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2022년도 5월 3일 날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talk about it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37,750원 겁니다. 가격이. 그때 샀으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여러분 자산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아직 하나도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막 2025년 10월 전후해 가지고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잡겠다. 수탁 업무를 하겠다. 이 정도가 됐으니까 앞으로 창창하다 이야기죠. 한 8년 지나면은 10배 뛸 거고 한 10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되면은 10배에서 10배가 뛰겠죠. 1,000만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일부를 투자 시대 반드시 장기 시각 10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고 더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자기 자산의 10%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하게 되면 앞에 비트코인과 스토아 철학반 나온 것처럼 시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면 시각도 달라지고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자기 삶의 순간순간을 본인이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설령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을 거두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거둘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